자, 회의합시다. 오늘은 금요일이네. 내일 또 주말이네. 먼저 좀 오늘은 좀 뉴스가 뭐가 있지 지금? 오늘 먼저 뉴스 나온 거 정리를 하자면은 매일경제에서 엄마 우리 서울 떠나 전세 난민 몰려 경기 전셋값 급등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임대차 입법이랑 뭐 실거주 의무 강화 등에 따른 규제로 수억 원씩 이제 막 전세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이제 전세 난민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수원이나 특히 그 경기도에서는 수원이나 용인, 인천 이런 서울 출퇴근이 좀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전세금은 이 서울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또 거기서 자금 여력이 그 중에서도 또 부족한 사람들은 점점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에서는 뭐 현재 전용 59제곱미터 20평대 아파트가 전세금이 8억 원에 육박했고 20평대 아파트가 8억 원이라고? 예, 신고가로 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리고 뭐 분당이나 수원에서도 7억 초중반대 전세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평대가? 예. 그러면 이게 거의 평당 3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네? 이거 엄청난 서울, 강남, 서울보다도 더 비싼데? 수원은 30평, 과천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과천이 20평대가 전세가 8억이면 아니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는 이게 실수요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싸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금에는 사실 거품이 없어요. 전세는 거품이 없어. 있을 리가 없잖아. 가수요라는 게 없잖아. 전세를 가수요로 투자 수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세값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진짜 집값인데 이게 진짜 전세값이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전세가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네. 결국은 강제 이주네. 거주 이전의 자유 강제 탈서울이네. 오케이. 서울에서 매물이 없으니까 점점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그렇지 이제 매물이 없다는 게 문제겠지 뭐. 네.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을 찾아서 뭐 가다 보니 뭐 이렇게 된 걸 것 같은데. 오케이 또 넥스트. 그리고 뭐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임대차법 거센 후풍해서 서울 아파트 전세 10건 중 2건이 신고가였다고 합니다. 이게 8월 기준인데요.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이 1일부터 21일까지 한 20일 동안 집계된 게 총 6,051건인데 이 가운데 1,100건, 18.2%가 최고가 경신 거래였다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집주인들이 현재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 뭐 이런 게 빚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전세 매물이 계속 급감하면서 신규 계약하는 전세가들이 상승한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언론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그런 우려했던 것들이 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전세 시장에서만큼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실제로 그 27일 어제자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있는데요. 이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주 연속 올랐는데요. 다만 상승폭이 뭐 보합 수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전주 대비 0.01%로 전주도 0.02%였거든요. 그러니까 0.01%포인트가 둔화된 건데 뭐 내린 건 아니고 그냥 상승폭이 둔화돼서 좀 보합 수준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듯이 전세값인데 전세값은 서울 아파트가 현재 전세값이 61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특히 평균 전세값이 서울은 5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전주 대비 0.11% 상승. 그 뭐 사실 숫자는 좀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격이 그럼 떨어진 게 있느냐 오른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좀 그 지난번에 우리 김원동 본부장 와서 그 얘기 하셨지만 0. 몇 프로가 오르고 0. 몇 프로 내린 건 사실 별 의미는 없거든 사실은. 그게 뭐 숫자 노름일 뿐인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는 오히려 그렇게 보거든. 사실 이게 우리 통계 내가 그 생각도 해봤는데 통계를 낼 때 전체 예를 들면 10,000개 단지에서
금주에 오른 단지가 몇 개고 내린 단지가 몇 개인지 차라리 그걸 조사하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오른 단지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올랐느냐. 뭐 100만 원이 올랐을 수도 있고 200만 원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걸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와닿을 거야. 이게 그냥 0.11, 0.05 뭐 이런 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솔직히.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 그거 사실은 그게 그냥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약간 그 숫자에 이제 좀 착시 현상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측면 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또. 그 서민들이 주로 찾는 작은 평형의 아파트 값이나 그 연립주택 가격이 덩달아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결국 그 중앙일보에서 연립까지 뛴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민 죽을 맛, 이런 주제로 기사가 나왔는데, 연립주택이 지난 그 매매 가격이 0.54% 상승했다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엄청 높으니까. 그리고 작은 평형의 아파트 값도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가 소형 평형대잖아요. 근데 이게 매매 지수로도 0.4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뭐 100제곱미터 넘어가는 이런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들은 뭐 0.2포인트, 그리고 135제곱미터 완전 대형 평형대는 오히려 1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매 지수가. 그러니까 소형으로 갈수록 매매 지수가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뭐 우리도 이거는 몇 번 기사를 좀 썼잖아, 그지? 빌라도 뭐 30대들이 패닉 바잉으로 뭐 빌라 찾고 이러면서 많이 지금 뛰었다, 가격이 매물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뭐 우리가 현장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내용들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모여서 이 통계로 나온 것 그렇지. 같은. 예. 자, 그래 또. 그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하나 있는데요. 그 민주당 17명, 통합당 22명, 초선 의원 25%가 다주택자라는 기사인데요. 초선 의원 25%가 다주택이다. 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1대 이번에 국회 초선 의원 175명의 재산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17명, 통합당 의원이 22명이 다주택자였고요. 뭐 정의당, 열린민주당, 뭐 무소속 각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의원, 이분이 이제 배우자 명의로 서울 반포동이랑 일원동에 30억, 12억짜리 집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또 본인 명의로 동교동에 그 32억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3주택자. 이분은 뭐 이렇게 집이 많으시지? 이거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으셔? 김원걸 이분이 돈 없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집이 많지? 3주택이나 되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신규 계약으로 해서 4억을 올려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4억을 올렸다고? 예. 근데 이제 8일 뒤에 전세 그 인상 제한법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네. 김원걸 의원이? 김홍걸 의원이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얼마 전에 다주택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매각하겠다, 일원동 매각하겠다. 아파트를 매각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하셔서 그 아파트를 계약 전세로 놓으면서 원래 6억 5천만 원에 들어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10억 5천만 원에 세입자를 새로 들였다, 이런. 그런 내용이구만. 증여하면서 증여세 내려고 그랬나? 증여하면서 증여세 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세금 받아서 일단 세금을 냈을 거야. 증여세로 6억 원을 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다. 그 증여세 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그 맞나 그런 얘기? 네. 난 내 기사를 못 봤어. 근데 딱 그런 거 같아서 그래. 이게 딱 증여세는 이렇게 받은 거 보니까 증여세 원. 내려고 한 거 같아서 그래. 증여세는 6억 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가 받은 전세는 시세대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맞네. 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세금을 올리니까 세금 내려고 전세를 올리든 월세를 올리든 올려가지고 더 받는다. 뭐 맞는 거 아니야? 딱 그 케이스인데. 10억 5천만 원에 들어온 이 새 세입자분도 이제 저돌세 3법이,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뭐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이 전세 계약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그 시무 7조가 생각이 나네. 우리 조은사님이
요즘 화제 인물이신데 시무 7조, 응? 다주택과 1주택과 무주택으로 3분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응? 세상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도 못 돌아다니실 텐데 부동산 관련해서 좀 책을 좀 혹시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 소개를 하는데 이걸 오늘은 내가 좀 소개를 할게.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대한민국 부동산 좀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 올해 초에 나온 책인데 뭐 소위 그 빠시옹이라고 이제 아마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김학렬 당시에는 더 리서치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계시는 분이고 뭐 우리 땅짓고에도 뭐 여러 차례 뭐 직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뭐 등등 뭐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 사실 아마 이 책이 좀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는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 어떤 시각, 분석 기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인의 이제 좀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이런 책인데 이 중에서 내가 좀 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하자면 여기 이런 챕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이 남는데 집값은 왜 오를까, 그죠? 요즘 이제 맨날 그거 아니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집이 지금 뭐 주택보험료를 100%가 넘었고 어쩌고 집이 남는데 집값이 오르는 건 투기꾼들이 장난치는 거다 이거잖아. 자, 근데 이제 요분 주장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전국 평균은 의미가 없다. 특정 지역과 유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똑같아. 대한민국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었고 2017년에는 103.3. 자, 가구당 거주할 집이 한 채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 언뜻 들으면 논리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현재의 부동산의 수요는 양적인 수요가 아니다. 수요층이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양적인 공급은 기본이고 질적인 요구까지 생긴 거다. 그래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에는 웬만한 입지의 주택이면 수요가 충족이 됐다. 뭐 아파트든 빌라든 뭐 심지어 학고방이라고 불리는 판잣집도 살면 됐는데 지금은 수요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택의 유형보다 더 중요한 게 살고 싶은 지역이 유사하다. 즉 인기 지역의 주택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인기 지역은 비인기 지역보다 시세가 엄청나게 높지만 늘 공급량은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기사로 늘 썼던 얘기인데 따라서 이제 총 수요 대비 총 공급이 충족되었다거나 수요가 줄었다는 식으로 분석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인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주민들이 인접한 송파구나 동작구에는 잘 안 가려고 한다. 사실이거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 가. 왜 그러냐? 뭐 송파 동작의 집값이 더 싸고 새 주택인데도 왜 안 가냐? 아까 얘기한 딱 그런 거야. 내 생활 근거지가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거든. 시장에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분당의 주민들은 또 비슷한 성남, 중원, 수지, 용인, 수지 이런 데 잘 안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수요의 문제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수요라는 건 뭐 늘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양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한 유형이라든지 뭐 새로 살고 싶은 집 이런 집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지는 두 번째 얘기 중에 뭐냐면 자,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하는데도 아파트는 왜 부족하냐. 지금 이게 지금 사실 또 요즘에 또 이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세대수 증가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막 엄청 많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불구한 이유는 재건축을 하면 일반적으로 공급 세대는 약간 늘어난다. 뭐 1대1 재건축도 있지만 대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2019년 8월에 입주했던 개포동에 있는 DH 안호힐즈 같은 경우는 1320세대짜리야. 근데 이 중에 일반 분양은 63가구밖에 안 돼. 마찬가지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9,500가구 9,510세대의 대단지인데 일반 분양은 1,558세대밖에 안 된다 이거지. 너무 이제 적다는 거죠 생각보다 일반 분양이.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분양이 적은 이유는 이제 임대 주택이 좀 많이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 주택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그 일반 분양 주택이 좀 줄어드는 측면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반대의 의미도 가능하긴 하죠. 뭐 거꾸로 임대 주택을 좀 늘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의 경우에도 세대수가 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간단하다는 건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로나 상가 등의 기반 시설이 많이 있다. 근데 재개발은 입지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들이다.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단독 이런 게 막 촘촘하게 붙어 있는 데라서 도로도 새로 내고 공공시설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 수요를 더 많이 늘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나 실수요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그럼 수요와 공급을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지? 그 노하우가 이제 있는데 빠숑 이제 이 얘기하는 거는 쭉 읽어보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가 이제 제일 중요하냐면 아파트의 매물을 이제 봐야 된다. 이게 아마 우리 예전에도 기사 한번 썼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그 매물이 전체 세대 수의 1%가 안 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한다. 또 10%를 초과하면 공급이 더 많은 걸로 본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의 회전율 그때 우리 몇 번 얘기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평균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회전율이 5% 정도야.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틀린 게 아니지. 전체 1에서 10%그 사이니까 그렇지. 5%를 보는. 그러니까 5% 정도가 평균인데 그러면 5% 이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니까 1%가 만약에 매물이 전체 세대수의 1%밖에 안 남았다면 굉장히 이거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는 거고 거꾸로 10%가 넘었다라고 하면 그건 공급이 더 많은 걸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겠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양반 얘기도 그런데 이제 지역과 단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 이 숫자라는 게 관심 지역이나 그래서 단지를 좀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그 지역의 수치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정보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뭐 현재 거주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어떤 거래 동향 이런 걸 이제 계속 그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가장 현실적인 수요를 추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뭐 아니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제 빠숑 이 전체적인 이 책은 부동산학 개론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현장에서 이제 양반이 직접 오랫동안 20년 가까이를 이제 부동산 조사 쪽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살아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